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니치와 야쿠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역전패로 이어진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9일 디너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가사와라는 작년과 마찬가지라 디너 상대 강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이 있는데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도 나름 호투를 해내는 투수였다는 건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사이키 히로토 상대로 단 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시리즈 최종전 타격은 경기당 한 점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오메치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줄인 게 다행일 것입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이시카와 마사노리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2승 5패 3.98의 아쉬운 성적을 올린 이시카와는 그야말로 등판 자체가 서서히 역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 판테린 돔 등판에서 2.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원래 판테린 돔 등판을 편하게 여기는 게 그가 등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오오누키와 모리 유이토를 공략하면서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마수거리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7회 초 7득점에 빅 이닝이 빛을 발했습니다. 무라카미의 타격감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 이번 시리즈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계속 이런 페이스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강용 부활일 것입니다. 현재 주니치가 1위를 하자 주니치의 팬들이 일컫는 상황입니다. 비록 홈 경기 타격이 부진하긴 하지만 좋은 투수력을 바탕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오가사와라는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고 주니치의 타선은 본격파보다 기교파에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쿠르트의 타격이 살아나긴 했지만 여긴 하마스타가 아니라 판테린 돔입니다. 주니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신과 요미우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의 쾌투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한신 타이거즈는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코시엔의 남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시켰습니다. 게다가 요미우리 상대로는 거의 천적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4안타 2득점에 그친 한신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 역시 빗맞은 안타가 아니었다면 경기는 한신의 손을 떠나버렸을 듯합니다. 그래도 승리조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은 앞으로를 기대케 하는 부분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6연승 가도를 이어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야마사키 이오리 카드로 7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야쿠르트와 카고시마 경기에서 5.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6개의 안타와 5개의 볼넷을 허용하고도 한 점에 그치는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코시엔 원정 첫 경기 결과가 2.1이닝 8실점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3회 말 터진 하기오 마사야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 시리즈 최종전의 타격 부진이 꼭 문제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도 원정 첫 경기는 기대를 걸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 타이세이의 기량 회복이 반갑습니다. 아베 자이언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타격의 집중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코시엔 원정은 요미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는 곳이고 무라카미는 홈 경기를 통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습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마사키가 활약할 여지가 있긴 한데 여긴 도쿄돔이 아닙니다. 한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와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시리즈 스윕 패배로 이어진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9일 한신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토코다는 시즌 초반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원래 홈 경기 강점이 있기도 하고 작년 디너 상대로 홈에서 3경기 23이닝 2실점으로 극도로 강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타카하시 레이 상대로 단 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을 홈에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잠수함 상대로 좌타자들이 부진했다는 건 그만큼 전체적인 타격감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오히려 추격조가 더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투수진 붕괴가 연패로 이어진 요코하마 디너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9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잭슨은 볼넷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속은 분명히 빠른데 나머지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중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에 막히면서 8안타 완봉패를 당한 디너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급격하게 떨어져버린 타격감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금년 홈보다 원정 타격이 조금 더 낫다는 데 있습니다. 3.2이닝 동안 7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실책에 흔들렸다고는 해도 모리 유이토를 괜히 영입한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는 악몽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팀 모두 불펜이 결정적일 때 무너졌다는 점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토코다는 홈에서 디너의 천적과 같은 투수인 반면 잭슨은 외인 투수로서의 장점이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고 히로시마는 홈 경기 타격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니호넴과 소프트뱅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연패를 당한 니포넴 파이터스는 야마사키 사치야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9일 소프트뱅크와 쿠마모토 경기에서 6이닝 9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최고의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상대의 강점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변수는 역시 홈 구장 적응 여부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1회 초 터진 아리엘 마르티네즈의 3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니포넴의 타선은 이후 찬스를 날려버리는 집중력 난조가 패배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8회 말 2-3할로의 서팀 리딩 히터인 타미야 유아의 범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6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기대를 받던 강속구 듀오인 나바타메와 야마모토의 부진이 향후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4연승 가도를 달린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아리아라 코에이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니포넴과 쿠마모토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리아라는 1회 초 4실점 이후 안정적인 투구를 해낸 바 있습니다. 작년 패배 패턴과 비슷한 편인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니포넴을 상대한다는 게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타카하시 코나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현 시점에서 최강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출루율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소프트뱅크 타자들이라는 게 이 팀의 무서움을 대변해주는 부분일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 오스나의 흔들림이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 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하면서 시리즈 스윕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야마사키 같은 운영형에게 여전히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일 듯합니다. 게다가 이전 맞대결에서도 나왔듯이 니포넴은 어떻게 아리아라를 공략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타선이 현재 리그 최강의 타선임을 부인할 순 없지만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의 4패 중 3패가 좌완 상대로 나왔습니다. 니호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라쿠텐과 오릭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코디 폰세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9일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폰세는 에스콘 필드를 벗어나면 바보가 되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가 첫 홈 경기라는 점 역시 폰세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사사키 로키 상대로 아사무라 히데토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라쿠텐의 타선은 삼진을 적게 당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나마 야간 경기의 타격감은 주간 경기에 비해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낸 마츠이 토모타카는 향후 선발로서 등판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오릭스 버팔로스는 타지마 다이키 카드로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타지마는 라쿠텐에게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라쿠텐 원정에서 3경기 모두 6.1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강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4만타 6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시즌 첫 2경기 연속 5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게다가 좌완 상대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이제 원정 부진 극복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8, 9회에 실점을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라쿠텐 모바일 파크는 야외 구장치고는 바람이 덜 부는 곳이고 타지마의 작년 라쿠텐 원정 피안타율은 0.197이었습니다. 라쿠텐이 금요일 경기에서 오지마 카즈야를 공략하긴 했지만 오지마와 타지마는 같은 좌완이라도 스타일이 다릅니다. 게다가 라쿠텐의 타선은 다시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폰세가 얼마나 오릭스 타선을 막아내느냐지만 이미 원정에서 무너지기도 했고 야외 구장의 폰세는 적응 기간이 꽤 필요한 투수입니다. 오릭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바 롯데와 세이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완승을 거둔 치바 롯데 마린스는 카라카와 유키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1승 5패 7.04의 부진한 성적을 거둔 카라카와는 커터 위주의 투구가 파괴되면서 크게 무너진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선발로 등판했을 때 3이닝 2실점으로 무너졌다는 게 불안한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후지이와 키요미야를 완파하면서 9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장거리포 없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만 홈경기 1차전 타격 부진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승리조의 체력 세이브가 반가울 것입니다. 투타의 부진이 5연패로 이어진 세이브 라이온즈는 타이라 카이마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9일 치바 롯데와 오미야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타이라는 수비진의 난조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작년 조조 마린 원정에서 2경기 연속 QS+의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오호츠의 투구에 막히면서 7회 말 터진 헤수스 아길라의 솔로 홈런만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 부진이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나마 원정에서 홈보다 타격감이 좋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그나마 불펜의 3이닝 무실점만이 유일한 위안일 것입니다. 최근 치바 롯데의 타격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한 강속구 투수 상대로 경기력이 좋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듯합니다. 물론 세이브의 연패에는 부진한 타격 문제가 함께하고 있지만 2군에서 피안타율이 3할 가까이 되는 투수가 1군에서 활약하리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세이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